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으로 193페이지의 개발행 허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발행 허가 파트는 우리 시험에 2문제, 3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기, 환경에 관한 법률입니다. 기반설, 환경, 경관이죠. 저 기반설 등을 개발, 정비, 보존하고자 할 때 규모 크고 공익사업에 해당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규모가 작고 사익과 관계된 사항의 경우에는 개발 행위 허가받아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기반시설을 할지라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설이라 하고, 우리 주변에 국립병원, 시립병원이 있다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반면 아산병원 등이라고 하면 서울시장에 허가받아 만들어진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행 허가와 관계된 사항은 소규모 사익을 추구하는 건축물, 건축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데, 저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과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가 되게 됩니다. 우리 교재 193페이지에는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의의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을 겁니다. 바로 양가로 1번 허가 대상을 함께 보십니다.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허가 받아야 한다. 그래서 개발행 허가와 관계된 사항은 관할 관청이 허가권자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이지만, 개발행 허가와 관계된 사항은 관할 관청이 누구이다? 허가권자. 도시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되게 됩니다. 단서를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추천수입니다.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라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데, 이 도시군 계획사업은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이죠. 또다시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으라고 하면 이중 절차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과잉 규제 금지 원칙에 위배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또 허가받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등은 개발행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194페이지에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그리고 분할, 물건 쌓아놓은 행위,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를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건축, 공유한 설치 그냥 한번 봐놓으시고요. 토지 형질 변경 찾았습니다.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토지의 형상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공유 수면 매립, 공유 수면 매립 추천놓습니다. 이것을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 하고,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 토지 형질 변경은 산이 존재한다면 산을 깎아내는 것이 있을 때 절토라 하고, 절토한 토석을 땅을 매립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 성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지, 아스팔트 포장하기 위해서는 집안 닫히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정지라 하며,
포장, 아스팔트 까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것들은 모두 토지의 형상 변경에 해당되고 공유 서면인 바다를 매립하는 것, 하천 호수 매립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가끔 농경지가 지력이 고갈되게 되면 다른 곳에서 흙을 구해다가 농지 한가운데 흙을 쌓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성토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냥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지만 경작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토지 분할, 우리 공시법에서 많이 공부하셨죠. 한 필지의 토지를 쪼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이 사망했는데 자녀분이 2명 계시다라고 하면 지번을 100-1번지와 100-2번지로 분필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토지 분할과 관련된 사안에 해당되게 됩니다. 가로 속에 건축물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줄만 쳐놓으십니다. 건축물 있는 대지 분할은 건축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분할하는 것은 나대지인 경우에만 국토계획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1번 그냥 지나가시고 2번만 봐놓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 제한 면적 미만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분할. 나중에 건축법 공부하시게 되면 60, 150, 2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분할은 안 된다는 것을 공부하시는데 그 60, 150,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고자 한다면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분할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건축법 다 공부 못하셨기 때문에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은 60, 150, 200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너비 5m 이하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지 분할과 관련되어 너비라는 말 보게 되면 5m 이하 분할하는 때는 그냥 분할하지 못하고 특광시군의 허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건축법이 정하고 있는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면적이란 말 보게 되면 60, 150, 200은 잘 모르지만 끝에 미만으로 분할하는 때는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비란 말 나오게 되면 이하입니다. 면적이란 말 나오게 되면 미만이란 말 나왔을 때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 분할로 기억해 놓습니다. 면적은 미만이죠. 너비는 5m 이하이죠. 그래서 숫자에 대해서는 천천히 정리해 나갑니다. 이것 숫자 말고 우리 알아야 될 숫자 참 많거든요. 여기까지 신경 쓰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자주 보실 거죠. 면적 미만, 너비 이하. 토지 분할하는 때는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행위, 적치입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부터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비도시 지역인데 농림지역 빠져있죠.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울타리 안 추천하시고 안이한 동원해 놓습니다. 이것은 울타리 밖이란 이야기죠. 토지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고자 한다면 특광시군에게 허가받고 물건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지역에 속해 있는 곳에는 농사에 필요한 경운기나 다양한 물건을 농산일 끝나면 농지 바로 옆에 몇 달 동안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농민들을 개발행위 허가받지 않고 농기구를 농지 주변에 방치했다 해서 교도소 집어넣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림지역을 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비개발 용도 중에 탐장 밖,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물건 쌓아놓고 잔다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선 개발행 허가 대상과 관계되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6가지 개발 행위 허가 대상 중에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이 4가지는 공사를 수반하는 반면 토지 분할, 물건 쌓아놓는 행위, 얘를 적치란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얘는 공사한다 안 한다? 공사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하게 되는 건축물 건축 등의 4가지에 대해서는 설계도라는 게 마련되고 그 설계도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준공검사라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 쌓아놓는 경우에는 공사 수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통상 개발행위 허가받고 공사 수반하는 행위를 했다면 허가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인 준공검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저 준공검사는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이 2가지에는 준공검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토지 분할에 대한 개발이 허가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하면 허가권자에게 특광시군에게 준공검사 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질문입니다. 토지 분할과 물건 쌓아놓는 행위 묶어놨죠. 앞에다가 공사 안 합니다. 준공검사 대상 아니다. 그렇게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은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다양한 내용 중에 우리는 3번만 함께 살펴봅니다.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우 전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봐주시면 경작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2줄 밑에 다음 각보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추정수입니다. 형질 변경을 말한다. 그래서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을 시행하는데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의 경우에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하라는 이야기고요. 저 지목 변경이 전, 답, 밭과 논이거든요. 밭과 논 사이에 지목 변경 수반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이 말만 나오면 개발인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답 사이에 지목 변경하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전답이란 말이 구체화되게 되면 이때도 개발인 허가 대상 아닌데 지목 변경이란 말이 붙어있는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의 경우에는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됩니다. 허가 대상과 허가 대상 아닌 것을 저렇게 가늠해 놓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 개발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변경 허가 줄쳐 놓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 변경이라는 것은 새로이 하는 것이죠. 원래 있는 것 바꿨다지만 그 원래 있는 것을 바꿨다고 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3층짜리 건물 건축하고자 하다 5층짜리 건물 건축하려고 허가 받은 이후 허가 사항을 변경하게 되면 3층짜리 건물 건축 시에 설계도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설계도로 5층짜리 건물 계속 건축한다, 못한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하면 변경 허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에 경미한 행위를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 변경 줄쳐 놓습니다. 특광시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죠. 통지만 하고 해결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함께 공부하셨던 단축, 축소란 말을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1번 사업기간 단축하는 것, 단축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2번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것, 축소 동그라미 놓습니다. 수치에 대해서는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 단축, 축소란 말 보게 되면 이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 대상 아니죠. 특광시군에게 통지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행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관할관청은 허가권자라는 것 함께 하셨고,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은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공부하셨고, 경미한 변경,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축소, 단축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는 게 일입니다. 축소, 단축의 경우는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특광시군에 통지하고 경미한 변경 할 수 있죠. 그리고 3번 개발행 허가 대상에서 예외. 이 말은 개발행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조치한 경우 응급조치 주셔놓습니다. 1개월 이내 1개월 주셔놓습니다. 특광시군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응급조치부터 신고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1번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주셔놓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병실이 부족하다고 하면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그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병실 확보할 수 있죠. 그게 재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입니다. 그런데 각종 인허가 받고자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고 적시에 대처를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긴급한 상황 시의 응급조치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에는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습니다. 행위 당시에는 신고해야 된다?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사후 신고하는 것이죠. 1개월 이내. 그래서 응급조치의 경우에는 행위 당시에는 허가받거나 신고 대상 아니다. 1개월 이내 사후 신고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에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사항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 많습니다. 1번 건축물 건축과 관계된 사항은 그냥 지나가자. 그리고 2번 공작물 설치 찾았습니다. 숫자 많이 나오는 A와 B에 대해서는 건너뛰시고 C번 자시였죠. 녹관농,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부터 농림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에 물건 쌓아놓는 행위, 적지의 경우는 녹관자였죠. 여기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빠진 녹관농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허가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 양식장은 제외한다. 육상어류 양식장 제외 줄쳐 놓습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특광시군의 개발인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안으로 녹관농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대상 아닙니다. 근데 우리 농림지역 등의 농업용 비닐하우스 보게 되면 걔는 아담하게 한 평, 10평에 만들어진다. 100평, 200평 규모로 만들어진다. 100평, 200평 규모로 또는 더 크게 만들어지거든요. 만약 이런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되게 되면 자연환경, 자연경관 훼손할 수 있죠.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중요한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 되고 녹관농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농업 생산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어 허가 없이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어류 양식장을 만들게 되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양식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그래서 가물치, 잉어, 붕어 키우고자 한다고 하면 비닐하우스 안에 흙을 파내야 됩니다. 나중에 이곳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어 학교나 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사업 시행자는 양식장 만들기 위해 흙 파낸 것을 다시 메꿔놔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도시군 계획 사업에 도움된다, 방해된다. 방해되기 때문에 이때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녹관농에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허가 없이 그냥 만들 수 있는데, 이것 불법으로 공장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수도권에는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왕숙지구에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왕숙점 주변에 농림지역인데 저 비닐하우스 안에 공장 그렇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상 가지고는 안 된다 해서 많은 분들이 데모하시더라고요. 남이 하면 불법이지만 내가 하면 뭐 편법 또는 돈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되어 숫자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10번 잠깐만 보십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에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제외한다. 절토, 성토 제외 추정습니다. 얘는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그래서 산을 깎아 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도로에 접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것에 건축물 건축하게 되면 큰 길부터 내가 건축한 건물 사용하기 위해 그 사이에 도로 포장이나 아스팔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성이 완료된 대지, 도로변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을 이용하기 위한 통로에 해당되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절토, 성토, 절토, 성토는 연못 만들겠다고 땅 파내는 것이고요. 물건 잔뜩 쌓아놓는 것은 성토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외한다. 그러면 토지 형상 변경 중에 절토, 성토를 제외하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장, 정지, 정지, 포장. 이러한 것들은 경미한 행위로서 허가 없이 그냥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정지, 포장은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건축물 건축하기 위한 부수적인 작업이죠. 주종 관계 따지게 되면 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D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누가 주체입니까? 행정청이. 개발행 허가는 누구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행정청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행정청이 행정청에게 허가 주고 허가받는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하는 겁니다. 토속 제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5번 토지 분할입니다. A번 사도법에 의한 사도 개설 허가. 사도는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만든 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한 필지의 땅에 도로가 관통함으로써 그 땅 분빌되거든요. 그런 토지 분할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B, C, D 묵만 뒀습니다. 앞에 국가, 지방, 자치단체, 아니 행정청이라고 적어놓습니다. 행정청이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받을 필요 없다. B번입니다.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 공공용지나 공용지나 모두 행정청이 소유하는 땅을 말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시효 취득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공부하시는데 국유 재산 중에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 가능한데 행정 재산은 시효 취득하지 못하죠. 그래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이 있다면 국유 재산이라 하고 행정상 목적으로 사용하면 행정 재산, 행정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일반 재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아주해제는 잡종재산이라 했는데 잡종재산이란 말이 나오면 믹스견과 혼동될 수 있다 해서 일반재산으로 최근 표현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인데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대상 아니죠. 여기 행정재산과 관련되어서는 공용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청이 들어서 있는 자리라고 하면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얘를 공용재산이라 하고요. 그리고 공공용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공원, 보람의 공원 이러한 곳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이라 해서 공공용 재산이 하는데 우리 영화 제목 중에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제목 기억나시죠? 그 공공의 적은 누구의 적입니까? 불특정 다수의 적이죠. 제 적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의 적이 공공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용 재산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국유재산을 공공용 재산이라 하고 기업용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곡 저장소입니다. 변호사 짓고 가을에 추수하게 되면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 소멸하지 않습니까? 그거 복원하기 위한 양곡 저장 창고 등이 있다면 걔를 기업용 재산이라 표현하고 보존 재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존 재산은 남대문이나 동대문 들어선 자리를 보존 재산이 하는데 이러한 네 가지는 모두 행정 재산입니다. 그 중에 공용지, 공공용지 이 말 보게 되면 행정 재산 중에 공용 재산과 공공용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러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 분할이라고 하면 주체가 누구이다? 행정청이기 때문에 허가권자에게 따로 허가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C입니다. 행정재산 중에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되게 되면 일반 재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시골 같은 경우에 학교가 폐교되는 경우 있죠. 학교로 운영될 때는 행정재산에 해당되지만 폐교되게 되면 바로 일반 재산이 되게 됩니다. 주체는 누구입니까? 행정청이죠. 그리고 일반 재산을 매각교연 양형하기 위한 분할. 일반 재산 누구 소유이다? 행정청. 그리고 D입니다. 토지일부가 도시군 계획설로 지형도면 고시된 당해 토지의 분할. 도시군 계획설부터 지형도면 고시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의 결정 고시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발생하죠. 그 땅은 나라에서 수용할 땅이죠. 특광시군이 강제 수용할 땅이죠. 국유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주체는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허가 없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그냥 보십니다.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 이하 추천수입니다. 건축법이 정하는 분할 제한 면적 이상 추천수입니다. 얘는 허가 대상이다. 허가 받을 필요 없다. 우리가 약속하셨습니다. 너비란 말 보게 되면 이하란 말 보게 되면 허가 대상이고 면적이란 말 보게 되면 만인 때 개발이 허가 대상인데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 과거 일이죠. 이번에 이루어진 것은 분할 제한 면적 이상 분할하는 것이죠. 면적 미만이라고 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지만 면적 이상일 때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런 의미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는 나중에 다른 거 건축법 다 끝나고 나서 한번 정리하시면 편한데 그냥 나중에 한번 보시는 걸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항상 우리가 항상 신경 쓰실 것은 너비란 말 나오게 되면 이약, 분할하는 것은 허가받아야 되죠. 면적이란 말 보게 되면 만일 때 허가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6번 물건 쌓아놓는 행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발인 허가 대상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을 보셨는데 제외되는 것 4개 반드시 살펴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도시군 계획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 공점 서치입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사업은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죠. 만약 재건축 사업으로, 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이거든요. 그 재건축 사업으로 아파트 건축하고자 하면 특광주군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정비 사업은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일환으로 종합의료시설, 종합병원 만들고자 하면 허가 받아야 된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이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주 나오는 것이 바로 재복구,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바로 응급조치 상황이거든요.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얘는 1개월 이내 사후신고 대상이라는 것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녹간농의 농림업용 비료나 설치는 허가 대상 아니지만 육상, 어류, 양식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얘가 세 번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경미한 변경, 축소, 단축. 이 말 나오게 되면 허가 대상 아닙니다. 특광시군에게 통지할 사항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작 위한 토지 형질 변경. 최근에 잘 안 나옵니다. 다만 이 5가지는 자주 시험에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196페이지의 경미한 행위와 관계된 사항 한번 확인하셨던 거는 꼭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는 개발 행위와 관련된 기준 5가지, 이러한 것들은 개발 행위와 관련된 기본 절차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 절차와 관계된 사항, 우리 개발 행위는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하시는 게 학습 방법이고, 이러한 개발 행위 허가 대상은 특광시군에게 허가 받아야 되죠. 그 허가 받고자 할 때 요건에 관한 사항들을 이제 함께 봐나갑니다. 저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차분히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개발 행위 허가와 관계된 다양한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주에는 197페이지부터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실 거죠? 수고하셨습니다.